네, 다양한 문학의 소식들을 짚어보는 문화 공감 시간,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분들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답니다. 방탄소년단. 네,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론가님도?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고요. 사실 뭐 저는 잘은 모르는데 네. 이번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K-팝 가수 최초, 최대, 최단 뭐 기록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 박가영 앵커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K-팝 역사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록 소년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들과 해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먼저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뜨거운 인기를 증명을 했는데요. 한국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이고요.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음반이 이 차트 1위에 오른 게 무려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축전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앨범은 최근까지 13주 연속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소셜미디어의 인기 척도인 소셜 50 차트에서 무려 5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저스틴 비버가 세운 56주 연속 1위 기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은 정말 화려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했고요. 가수 싸이의 뒤를 이어서 유튜브 구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죠. 타임이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앞으로는 또 어떤 기록들을 계속 만들어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타임지에서 25인을 꼽았는데 거기 선정됐다. 이 내용 외에는 좀 저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네, 너무 기록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게 정말 진기록인지.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이 기록이 진짜 많은데 네. 그러면 당연히 대형 기획사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작은 기획사라고요. 네, 그 방시혁 대표하면 예. 이제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원래 이제 많은 히트곡들을 냈던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세워서 지금 방탄소년단의 어떤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의 그런 그 힘을 가진 앨범이라면은 정말 메이저 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기획한 네. 그런 그 앨범이나 아니면 이제 그룹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국의 그 자본과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룹이라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비결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요. 흥행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참 많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오히려 그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그 나오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 전부터 그 전해부터 계속해서 오래됐네요, 데뷔한 지. 예, 데뷔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예, 그 전해부터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홍보했던 것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팬덤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팬들과 이들이 이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돌을.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성도가 높고요. 그 이제 해외 팬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그 아이돌 그룹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탄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우리가 키웠다,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 지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앨범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먼저 나서서 정말 먼저 그 앨범 네. 판매량을 기록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최단, 뭐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네. 그 밖에도 이제 뭐 가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예. 이것을 이제 번역기로 돌려서 이제 해외 팬들이 또 아. 많이 공유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서양의 음악들 들어보면 이제 10대들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뭐 폭력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뭐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또 실제적으로 10대들이 학교에서 겪는 뭐 소외의 문제라든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사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네, 노래로 풀었다는데 정체성에 대한 예. 문제들도 건드리고 그건 좀 있고요. 꼭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공연 나가면 암표가 많다는데 비싼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암표 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티켓 양도 사이트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에도 지금 서울 공연을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콘서트 티켓 최고가가 뭐 490만 원에 한 등록되어 장이에요? 그렇죠. 490만 원.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야.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팬들이 사실 이런 그 암표를 사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참, 네, 진정한 팬들이 공연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암표 문화는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팬들이 대부분 어릴 텐데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구하기가 힘들 텐데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워낙 인기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앵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좀 감이 덜 온다고 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네. 문화훈장 후보에 올랐는데 일단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에서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탄소년단이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 추천 문화훈장 후보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기네요, 이름이. 네. 상당히 기네요. 네, 해외 음악 시장에서 또 인정받은 음악성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이 또 작사 작곡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훈장 후보에 오른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 예. 수십 년 동안 정말 문화예술계에 공헌하신 분들인데 거기 이제 방탄소년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그 수상자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같이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훈장 만약에 혹시 방탄소년단이 받게 되면 그 소식도 꼭 같이 네.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워낙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엑소 아시는 분들도 많고 네. 블랙핑크 네.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 K-팝의 영향력이 아주 널리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국내 어떤 메이저 기획사들 YG, SM, JYP 예. 이런 기획사들이 계속해서 그 해외 문을 두들겨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탄소년단도 지금까지 5년 데뷔 5년 차를 맡고 있는 그룹이고요.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서는 K-팝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SNS 내지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남미라든가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다 이제 인기를 얻어오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룹 중에 엑소는 사실은 방탄소년단보다 먼저 데뷔한 그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탄소년단이 조금 빚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 데뷔입니다. 얼마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룹인데 이번에 그 뚜두뚜두라는 그 뮤직비디오는 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뷰를 지금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3억 뷰까지 가지 않겠느냐, 최단 기간에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아이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극장가 소식입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를 봤더니요. 1, 2, 3, 4위까지 한국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 2, 3위가 한국 영화라고 상당히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하나 더 말씀을 추가됐네요, 지금. 드렸었는데요. 지금 1위는 어저께 개봉한 너의 결혼식이라는 그 박보영, 김영광 씨 주연의 멜로 드라마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박스오피스권으로 진입을. 1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고무적인 사실은 4편의 한국 영화가 다 다른 장르라는 이야기인데요. 첩보물도 있고 판타지 영화도 있고 지금 이제 멜로 영화까지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의 결혼식까지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목격자 얘기 저희가 했었는데 영화 목격자 요즘 좀 어떻습니까? 돌풍 계속 이어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너의 결혼식 때문에 2위로 내려갔지만 지금 17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관람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거의 이제 이것은 손익분기점이죠. BP에 지금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되면은 주말이 되면은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예전에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이라는 예, 기억이 영화 나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박했습니다. 네, 지금 56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 아파트 스릴러, 예. 육령 아파트 스릴러랑 거의 비슷한 그 장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아파트 한가운데서 벌어진 그 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그 이성민 씨가 주연한 상훈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참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라서 제가 그래서 네. 그 영화 좀 안 보고 있어요. 혹시 보면 좀 무섭지 않을까 싶어서 안 보고 네. 있는데 영화 목격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해외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해외 57개국에 선판매가 됐고 뭐 리메이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지금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근에 개봉한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더 스퀘어라는 작품이 더 스퀘어. 있습니다. 예, 예. 스웨덴 영화인데요. 스웨덴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잘 예. 알고 있고 참 그 만족도가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첫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좀 안 도와줘요? 무관심하게 예,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블랙 코미디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목격자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라면 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성민 씨에게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개 영화 겹치게 출연, 특히 목격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주지훈 씨가 신과 함께와 지금 공작으로 연이어서 히트작을 내놓은 데 이어서 거의 평행이론처럼 이성민 씨도 두 작품을 연이어서 지금 히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성민 씨 6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대인데요. 사실 이렇게 첫 그 단독 주연을 한 작품은 로봇 소리라는 작품으로 로봇 소리. 예, 로봇 네. 소리라는 작품 2016년 작품입니다. 얼마 봤습니다, 되지 저는. 않았죠. 예.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로봇 소울이라는 작품은 조금 이제 화제가 덜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두 작품을 연이어서 이렇게 또 히트 시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충무로에서 주목해볼 만한 배우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